유방 촬영을 할 때 뭘 보냐면 미세 석회화라는 걸 봅니다. 아주 작은 석회화라는 뜻인데, 이걸 보려면 유방을 아주 얇게 짓눌러야 엑스레이가 통과하면서 석회화를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눌러야 또 그만큼 방사선 양도 줄어듭니다. 가슴이 작으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가슴 사이즈랑 유방암이 생기는 여부는 아주 다릅니다. 안에 콩알처럼 뭐가 만져지거나, 어떤 분은 또 감자가 있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단단한 혹이 만져지거나 혹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남자들도 가슴에서 뭐가 만져질 수 있고요. 남성분들 중에서 가슴에서 뭐가 만져져요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 여성형 유방증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과 갑상선을 진료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슴이 작은데요. 가슴이 작으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가슴 사이즈랑 유방암이 생기는 여부는 아주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가족력이 없으니까 유방암에 걸리지 않겠지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가장 많은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이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통증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증상들인데요. 여성 호르몬 밸런스에 따라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간단하게는 염증이 생겨서 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원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멍울인데요. 멍울이 잡혔다고 하면 유방암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과 멍울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멍울에 더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통증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생리 주기와 연관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래서 생리 주기와 연관이 있는 통증이에요 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성은 치밀 유방입니다. 그래서 40살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유방 검사하세요 하고 유방 촬영 검사가 나오는데,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유방 촬영만으로는 혹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방 촬영은 왜 하냐? 유방 촬영은 석회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석회화도 암이랑 관련이 있고 혹도 암이랑 관련이 있는데,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유방 촬영만으로는 혹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유방 초음파를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가검진 하라는 건데, 자가검진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본인의 가슴을 검진하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가슴을 평평하게 하는 자세를 취한 다음에 가슴을 꼼꼼하게 만져보는 게 자가검진인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증상은 안에 콩알처럼 뭐가 만져지거나, 어떤 분은 또 감자가 있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단단한 혹이 만져지거나 혹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분비물의 색이 어둡거나, 예를 들어 붉은색, 갈색, 검정색처럼 어두운 색의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유방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자가검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는 가슴이 많이 변합니다. 임신했을 때도 변하고, 수유했을 때도 변하고, 수유하면서도 변하는데, 이런 변화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에 따라서도 변하고요. 최근에는 근데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 출산을 하더라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을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 유방암의 리스크가 조금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폐경하기 전후로 유방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슴이 아프다 정도는 아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불편해, 근데 나는 지금 생리도 끊어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끊어진 분들도 가슴이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는 폐경 증상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지를 여쭤보는데,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하면 가슴 통증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방암이냐 유방암이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증상은 멍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가슴 안에 단단하게 만져진다,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슴을 덮고 있는 피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안에 구멍이 송송송 오렌지 껍질처럼 보인다, 피부가 단단하다 라는 거는 유방암일 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증상 중에 하나는 유두로 이제 유두 분비물이 나타나는 건데, 유두 분비물 색깔은 여러 가지 종류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색이 어둡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빨간색, 갈색, 검정색이다 라고 하면 안에 피가 섞여 있는 분비물이라는 뜻이고,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슴 검사는 항상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 그 다음에 초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병변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인 조직 검사 방법이 결정됩니다. 겨드랑이가 붓는다는 거는 겨드랑이 자체가 그냥 동그랗게 부어 보일 수도 있고요. 안에서 정말 돌멩이 같은 게 만져져서 겨드랑이가 부어 보일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초음파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 정말 검사하기 싫어 이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서 동글동글한 게 만져져 라고 하면은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졌을 경우가 대부분인데, 겨드랑이 림프절은 뭐 예방접종을 맞아도 커지고 아니면은 어깨 주사를 맞아도 커지고 뭐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동글동글한 게 만져지는 게 없어졌다 라고 하면 안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져진다 라고 하면 겨드랑이 부위를 초음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슴에서 뭐가 만져져서 오시는 남성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대부분의 환자가 여자분들이라서 굉장히 병원문을 들어오는 걸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결국에 가슴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갖고 있는데 여자가 보다 더 도드라져서 그렇지. 여튼 하고 싶은 말은, 남자들도 가슴에서 뭐가 만져질 수 있고요. 남성분들 중에서 가슴에서 뭐가 만져져요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 여성형 유방증인데요. 이거는 진성, 진짜로 여자의 가슴을 가진 분들과 가성, 그냥 살이 쪄서 지방이 덮여있는 그런 가슴으로 나눌 수 있고요. 증상은 여자랑 다르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뭐가 만져져요 혹은 유두로 분비물이 나와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유방암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남성분들이 유방암이다 라고 하면 그 자녀분 중에 혹시 따님이 있다고 하면은 꼭 검사를 이른 나이부터 하셔야 됩니다. 유방 촬영은 정말 아픈 촬영은 맞는데요. 우리가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유방 촬영인데, 유방 촬영을 할 때 뭘 보냐면 미세 석회화라는 걸 봅니다. 아주 작은 석회화라는 뜻인데, 이걸 보려면 유방을 아주 얇게 짓눌러야 엑스레이가 통과하면서 석회화를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눌러야 또 그만큼 방사선 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고 불편하겠지만, 유방 촬영은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검사이고요. 촬영할 때 우리가 한쪽 가슴당 2컷씩 촬영을 하는데, 이때 엄청나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라즈 카테고리는 0부터 6까지가 있는데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좋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라즈 카테고리 중에 0, 제로가 있는데, 제로는 완벽한 검사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판정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바이라즈 카테고리 중에 4만 생각하시고요. 4 이상이다 라고 하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라즈 카테고리가 0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다른 무언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직 검사는 말 그대로 조직을 채취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자세히 봤다라는 검사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게 양성과 악성이 있고요. 악성이 암이라는 뜻이고, 암은 0기부터 1기, 2기, 3기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성도 심플하게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양성도 있고요. 고위험이라는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나중에 이게 암이 될 수도 있어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